이것은 하나의 돌. 단단하나 부드럽고 차가우나 투명하며 저마다 다른 색깔로 빛나는 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돌. 우리는 이것을 옥이라 부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귀한 장신구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옥은 지금도 그 빛을 잃지 않았는데요. 이웃나라 중국도 5천 년이란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동양의 보물입니다. 对健康起作用啊！你身上有些毒素都能排出来啊。为啥你手镯戴以后都养的都软了？所以才叫体现。 그러나 아무리 고운 질과 아름다운 색을 가졌다 해도 누군가 갈고 닦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하나의 돌. 옥불탁 불성기. 옥은 쪼지 않으면, 쪼아서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 칼을 가진 자는 갈아야 하고 옥을 지닌 자는 닦아야 한다죠. 1%의 영감과 99%의 인내. 그 갈고 닦음 속에서 돌은 보석이 됩니다. 이 옥도 귀하기로 따진다면 다이아몬드 이상하게 귀한 옥 자체가 재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공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탄생하는 또 하나의 예술. 전통의 맥을 이으며 우리의 아름다움을 새깁니다. 옥공예의 새로운 판타지. 가게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옥장을 만납니다. 항구의 도시 목포. 바다를 마주하고 자리한 이곳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다 지금 움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옥빛에 반한 이들에게 작품의 숨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주전자들이 이 간통 주전자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차적으로 해갖고 3년 전에 성공을 했어요. 3년 전에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 아름다움의 완성은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보석의 화려함 대신 옥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선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 작품 하나하나마다 새겨진 이야기들은 바로 이분에게서 시작되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입니다. 옥을 다룬 지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돌을 깎기 위해 말 그대로 돌부처가 되어야 했던 시간이겠죠. 작업장에 쌓인 옥만큼 그간의 세월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예로부터 옥은 동양에서 금, 은과 함께 대표적인 보석으로 쓰였습니다. 점 하나로 임금 왕자와 구분됐을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주위에서 옥자가 들어가는 고사성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옥같이 어여쁜 손을 일컬어 솜솜옥수. 금가지에서 나온 옥잎사귀처럼 임금의 자손이나 귀한 자녀를 뜻한 금지옥경, 그리고 조정의 어진 신화가 가득함을 가리키는 금옥만당. 모두 옥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과 옥은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으로 옛날부터도 고귀하게 여겨졌다.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는 군자의 덕을 옥에게 연주었습니다. 임금의 복식에 옥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좀 수복 강령하고 오래 살고 복을 받고 그 편안하고 이러한 그 부를 얻고 이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복의 의미를 다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다.
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 믿음으로 빛나던 동양의 보석.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지금은 옥보다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더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옥공예는 우리 공예에서 비주류가 되었고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잘 가공된 옥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저 하나쯤 지니고 있으면 좋은 건강 보조용품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옥이 지닌 예술적인 감수성과 정신적인 가치는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전통 옥공예의 맥을 찾는 것, 장신구의 차원을 넘어 예술품으로서의 옥을 창조하는 일. 우리나라의 옥공예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작품은 훌륭한 원석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돌이 아닌 고가의 옥돌입니다. 옥장의 보물창고인데요. 옥을 다루는 이는 원석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의 눈엔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겠죠? 옥장은 이 돌에서 그 가치와 미래까지 발견합니다. 다양한 원석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옥을 만났습니다. 아, 여기서 이놈 사놓으면은 내가 좋은 작품들을 만들겠다. 이제 눈에 띄면 이제 그대로 다 사버리죠. 그렇게 집에 사람하고 자꾸 다투죠. 당신이 평생을 한다고 해도 못 올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이 산 데서 몇 점만 좋은 놈만 나와줘도 된다. 이제 그런 심사로 이제 사는 거죠. 중국 하남성의 진평현. 중국 최대의 옥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24만 명의 인구 중 3분의 2 이상이 옥을 팔거나 가공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옥의 도시입니다. 좋은 품질의 원석을 구하기 위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의 호탄에서 온 위그르족 상인들도 보이네요. 호탄은 중국의 대표적인 옥산지입니다. 호탄의 옥은 단단하고 빛깔이 좋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의 옥이 모이는 이곳을 한국의 옥장이 찾았습니다. 새로운 작품에 필요한 옥을 구하거나 원석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얻는데 이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중국 전국적으로 전역적으로 이제 옥이 산출된 것이 이리 이제 모이고 러시아에서 나오는 돌, 뭐 카나다에서 나오는 돌, 그런 것들이 또 한국에 이제 춘천에서 이제 산출되는 옥, 그런 것들이 여기 자꾸 이렇게 모이니까 여기 오면 이제 일목요연의 그 두루 이제 볼 수가 있죠. 28kg. 평생을 옥과 함께 살아왔지만 지금도 좋은 옥을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옥은 불규칙한 균열 현상을 가지고 있는 광물인데요. 이물질과 균열이 없는 원석을 골라내는 것이 옥장의 몫입니다. 이 부분 갖고 이 전체적인 질을 판단한다는 것은 좀 여행이지.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흥정할 때 한 면을 카트를 하면은 이제 가격이 얼마. 두 면을 카트했을 때는 이제 더 이제 막 배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제 행운이 오냐 불행이 오냐 하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죠. 이 참 돌 고르기가 힘들어요. 겉으로 보기엔 흠이 없지만 속 깊은 곳에 어떤 균열을 품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좋은 원석을 발견하는 건 큰 행운인데 마침 옥장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나 봅니다. 이 색이 나온 게 좋은 색이에요. 최고급 옥에 속하는
러시아의 양지 배곡입니다. 배곡의 뽀얀 우윳빛 사이로 푸른색이 비치는군요. 쉬 볼 수 없는 원석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런 돌을 좀 이렇게 구할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요런 거요? 응, 양을 많이. 我们要是购买的话，这能有个多少？这个量不是太大，这种料子非常少。 귀한 옥에 마음이 끌립니다. 야, 이게 저도요 옥을 몇십 년을 다뤄왔지만 이 연옥에 이런 그 푸른색이 띄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여하튼 이런 걸로 작품을 만들면 이제 보물급이 되겠죠. 예, 이 아주 대단히 좋은데요. 마음이 끌리는데 가격이 만만찮아요. 얼마 전부터 진평엔 거대한 옥 도매 시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무려 86만 평. 약 6천 개의 상점들이 들어설 국제 옥성입니다. 2008년 공정을 시작해 5년 후면 최종 완공될 예정인데요. 진평은 물론 13억 중국인들의 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국제 옥성을 탄생시킨 겁니다. 일기 공정이 끝난 이곳엔 벌써 몇몇 상점들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옥을 향한 중국인들의 사랑은 자그마치 5천 년이나 이어온 것인데요. 이런 각별한 애정 때문일까요? 요즘 옥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옥에 열광하는 걸까요? 중국에선 남녀노소 누구나 옥을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 안에 두고 싶어 합니다. 你身上有些毒素都能排出来啊。为啥你手镯戴在以后都养的都润了？所以才叫体现人养玉，玉养人。 진평에 위치한 공예미술직업학교. 옥공예를 가르치는 전문 학교입니다.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학교에선 약 1,500명의 학생들이 공예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옥공예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수업이 한창이군요. 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전국 각지의 가공회사로 취직을 합니다. 옥을 가공하거나 공예품을 판매하며 살아가게 되죠. 고대 중국의 옥 장인들입니다. 우리의 장인을 중국에선 대사라 부르는데요. 현재 중국에는 국가급 옥 대사가 20명. 이 학교에서만 4명의 대사를 배출했습니다. 其中啊，有4名国家级玉石雕刻大师。他们现在都在，有的在上海、广州、北京在搞一个开办公司，搞创作室。他的年产值就，都上千万了。真行。미술관. 공예 학교에 옥장의 작품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옥 종주국에서도 지금껏 보지 못한 한국의 옥공예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옥공예를 가르치는 교사 또한 한국의 작품이 새롭기만 합니다. 이제 그 수반, 새반, 먹을 반대든지 쉽게 쓰는 거는. 옥 종주국도 놀라는 솜씨입니다. 你们做玉的这些工具跟我们一样不一样？ 그러니까 한국은 나같이 하는 사람이 공부가 없어요. 공부가 없으니까 내가 중국에서 얻어다 쓰는 거예요. 똑같은 중국의 공부라니. 작은 나라 한국이 이룬 옥공예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就一直以为我有一这个就我们中国的玉石雕刻啊，然后就已经那个差不多就登峰造极。今天我很有幸接触到这韩国
这艺术家哈。 한국의 옥장이 옥총주국의 이름을 남깁니다. 5,000년 역사의 중국 옥공예에 도전해온 삶. 앞으로 이 이름을 기억할 이들에게 공예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옥예술을 전해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 구해온 원석은 구상한 작품에서 두세 배 정도 크게 절단을 합니다. 자를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절단에 들어가는데요. 손으로 직접 톱질을 해서 원석을 자르던 시절에 비하면 시간이나 노동력 손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원석을 자를 때마다 드는 조마조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혹시라도 균열이 보일까 봐서입니다. 작품의 디자인은 원석 자체에서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절단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면 디자인의 수정을 피할 수 없기에 항상 긴장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 원석 절단시키고 외지를 나갈 때 계속 전화해요. 야, 지금 다 잘랐냐? 뭐 어떻게 됐냐? 어쩌냐? 그러면 다 잘랐어? 그럼 예. 그러면은 그 대답이 없으면 아, 이거 틀렸구나. 잘랐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데 예, 그런 것들이 참 그 긴장감을 주지요. 원석에서 균열만 보이지 않아도 작업이 한결 수월할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균열이 보이고 맙니다. 다른 공예에 비해 옥공예는 원재료의 제약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단면을 이쪽 자르고 이쪽 잘랐을 때는 양호했거든요. 이제 이쪽을 이제 잘라 보면은 이제 사면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잘랐는데 결국은 결이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결이 나는 안 들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얘가 결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또 다시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여기도 나름대로 괜찮고 그런데 여하튼 이제 또 다시 구상을 해야 돼요. 아무튼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원석이 그러죠. 좋아야 원석이 좋으면요 막 디자인은 절로 돼요. 흥이 나가지고. 보통 작품의 큰 디자인은 모든 작업 전에 이루어집니다. 작품의 모양이 잡히면 원석 위에 세부적인 밑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은은하고 향기로운 우리만의 선. 디자인은 한국적인 정서를 꽃피우는 작업입니다. 옥은 이제 공예품의 기능성을 넘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생각한 독창적인 디자인.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가장 한국적인 선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전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한국 거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줘야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이것은 중국 거구나. 이것은 한국 것이네. 그렇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제작 기간 4년 8개월. 무게 75kg의 노곡 사기 해태 향루입니다. 러시안 노곡에 불을 좋아한다는 전설의 동물 해태를 조각했는데요. 작품의 조형미는 물론 창의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대형 작품입니다. 작품 곳곳에 전통적인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문양을 이제 골고루 이제 삽입을 시켜서 우리나라 끝같이 이제 한 거죠. 노곡으로서는 이만한 큰 것이 현재로서는 전무후무하지 않겠냐. 동양적이란 면에서는 공통 분모가 있다. 같이 동양 사람들이 한 건데 장지훈 선생님은 거기다가 당신의 한국적 철학을 불어여서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적인 옥예술을 꿈꾸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50년. 사실 그는 금은 세공을 하던 아버지 어깨 너머로 보석 가공을 먼저 익혔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던 소녀는 후에 꽤나 이름이 알려진 보석 세공업자로 성장했는데요. 어느 날 깨진 옥향로를 고쳐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서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수리를 하려고 해도 못 오니까 가면 그 목포장이라고 종로 상하에 가면 있다. 그분한테,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 사람이 손재주가 비상해가지고 그건 특이한 거 잘한다. 지금은 아내 혼자 작은 금은방을 꾸려가지만 아내와 함께하던 옛 시절엔 금은 세공은 물론 보석 세팅에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옥향로는 쉽게 수리할 수 없었는데요. 그때의 옥공에 대한 도전의식이 꿈틀댔습니다. 아무도 이거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대관장은 네가 그걸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렇게 이제 이게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기로 이제 내가 도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공한 거지. 깨진 옥향로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1996년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2006년엔 공예 분야 최초로 화관 문화 훈장까지 받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옥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됐지만 잘 나가는 보석 세공을 그만두었을 땐 아내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옥만 안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제발 치워주라. 우리는 옥만 안 하면 재밌게 살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충분히 사니까 옥만 치워주라겠지. 그도 안 치대요 그렇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옥공예의 길. 어려움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국내에선 옥공예를 배울 만한 스승이 없었던 것. 수교 이전이라 옥공예의 종주국이라는 중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만의 박물관을 찾아가거나 책에 매달린 채 독학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든 자신력이 생겨요. 이제 이 옥공예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내 나름대로 이제 혼자 이렇게 터득을 하면서 이제 독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완성되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스스로 깨우치는 즐거움이야 있었지만 이 책들 외엔 옥공예를 배울 만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 옥을 다루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왜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세종 7년의 일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화성엔 남양의 옥이 그 소리가 좋아 악기를 만들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옥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됐던 겁니다. 조선시대엔 남양옥과 단천옥이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옥광의 개발은 매우 소극적이었는데요. 금은과 더불어 옥은 오랜 옛날부터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던 곡물이었습니다. 그것의 생산은 곧 백성에게 커다란 짐이었겠지요. 또한 후대에 이르러 다이아몬드와 유리가 들어오면서 옥과 옥공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겁니다. 선조 35년, 중국의 무리한 곡물 요구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옥문화는 그렇게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옥 생산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옥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옥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년 정도. 1960년대 이곳 광산에서 우연히 백옥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백옥이 바로 춘천의 옥입니다. 국내에서 옥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반가운 일일 텐데요. 지하 400m, 땅속 깊은 곳에서 춘천의 옥을 만납니다. 이런 면이 이렇게 나오는 옥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옥이에요. 이게 품질이 제일 우수하고. 이곳의 백옥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명품 옥입니다. 저희 옥은 보시면은 잡티가 없고 좀 맑고 깨끗한 그런 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옥이면서 잡티가 없고 균열이 적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장력이나 경도가 높거든요. 맑고 단단한 한국의 옥. 오랜 보물을 간직한 지하세계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백옥 외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옥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샘물, 옥정수입니다. 옥빛만큼이나 맑고 투명하네요. 자, 들어보세요. 옥은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주위를 이롭게 만드는 신비의 돌이기도 한데요. 옥벽 사이를 흘러온 그 물맛은 어떨까요? 좋죠. 이 물은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맛이 달고 평온하고 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오장육부가 윤택하고 체내 노폐물도 잘 나오고 또 이 속에 들어있는 옥에서 나왔던 필수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억겁의 세월,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옥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 광산에는 현재 30만 톤가량의 백옥이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요. 땅속 깊은 곳, 춘천옥이 채굴되는 현장입니다. 옥맥의 구멍을 뚫고 이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옥을 채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며 옥을 생산하는 광부들은 좀처럼 옥을 몰라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좀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옥이란 그걸 몰라서 그런데 옥은 항시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항시 옥을 지니고 다녀요. 나도 옥을 지니고 다닙니다 지금. 이들에게도 옥은 생활입니다. 항시 이래 하고 다니면은 괜찮아요. 내가 혈압이 좀 많이 높았는데 지금 이거 차고 다니면서 약을 잘 안 먹어요. 태어나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을 옥들이 밖으로 나갈 채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의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아주 긴 시간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춘천의 옥들이 지상으로 향합니다. 춘천옥은 거의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우리 보물의 가치를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가 알아본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옥이 건강 보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곳 광산은 관광 코스가 되기도 했는데요. 옥의 기운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옥에서 나오는 기가 피로 회복과 숙면을 취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옥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좋은 걸로는 알아요. 뭐 목장판도 나오고 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알아요. 그냥 좋다는 것만. 뭐 건강에 좋고 뭐 노폐물이 빠지고 그런다는 거 사람이 거기서 찜질을 하고 그러면 그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이곳 체험장엔
우크라이나의 원폭 피해 어린이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옥기를 받고 건강에 좋아졌다는 기록이 남아있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져볼 우리의 옥이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한국의 옥은 사라진 것이 아니며 현재 이 옥을 다룰 줄 아는 이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이 끝난 옥은 세부 조각을 시작합니다. 조각을 할 땐 직접 개발한 치과용 기계를 사용합니다. 옥을 다루는 것은 옥을 견디는 일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곤 하루 종일 옥을 붙들고 있는데요. 수만 번 갈고 닦아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를 1kg 이상을 이제 갈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공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것이 인생입니다. 스스로를 이기고 시간을 견뎌냈을 때 옥을 다루는 지혜도 찾아왔습니다. 잇거나 붙이지 않고 한 덩어리 옥을 그대로 깎아낸 작품에 구멍까지 파냈습니다. 동그랗게 속을 판 회전 관통 기법입니다. 고리고리가 하나로 이어지고 쌍겹의 고리가 한 줄로 연결됩니다. 스스로 깨우쳐 이어온 것이기에 옥장의 연결 기술이 더 빛납니다. 용의 입 안에서 여의주가 움직이는 환주 기법까지 모두 한국 옥장이 이뤄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품을 보고 아름답다. 평범하게 생각한 그 작품은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야, 참 감동받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참 경이롭다. 했을 적에는 그 작품이 그만큼 경이롭고 감탄스러우니까 그러거든요. 가운데를 원으로 뚫은 주전자. 직선의 기계를 이용해 그 안을 동그랗게 관통하는 기법은 정교한 손 감각에 의해 완성됐습니다. 여기가 30mm의 각 안에서 이제 행동 반경이 그렇게 여기까지는 오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씌우면은 여기서 더 이상 씌워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씌워져 들어가는 거기가 이제 묘미죠. 독창적인 기법 없이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법이 아니면 최고를 뛰어넘을 수 없겠죠.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과 도전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의 원통에서 시작된 회전 기술은 이제 세계의 원을 관통합니다. 한번 회전 관통 기법을 터득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쌍으로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쌍으로 3겹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 관통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약 한 36, 7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나한테는 옥의 종결이지 않겠냐. 성공은 실패를 밑거름으로 합니다. 한순간만 흐트러져도 보석은 쓸모없는 돌이 되고 맙니다. 공들인 보람이 끈기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성공은 마지막까지 인내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까지 관통이 다 되고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게 터져버렸어요. 자기와의 이제 경쟁이에요. 이렇게 인내와 이제 참 집중력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옥하고 이제 둘이 이제 경쟁하는 거죠. 때론 싸우듯 때론 보듬듯 옥과 함께했습니다. 한평생 옥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건 아름다움의 진리는 언제나 진실함이 있다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고 교묘하면서도 재주 부리지 않음이 가게의 도인이 진실은 그 가운데 있나니라. 아주 오래전 한 미술사학자에게서 받은 글귀입니다. 조각의 길을 걷는 사람이란 뜻의 호까지 선물 받았는데요. 각도인, 아직도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무엇인가 조금 좀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쓰기가 무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저 호를 못 쓰고 죽으려는지 또 쓰고 죽으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평생 조각의 길을 걸어온 각도인. 장인은 옥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구멍 뚫고 입체적으로 조각을 내고 구상을 해서 작품화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자초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 작품이 역사에 남는 작품입니다. 중국 북경 최고의 옥대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장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옥으로 맺어진 귀한 인연입니다. 국가급 대사 중 최연소자이자 비취옥을 전문으로 다루는 왕준이 대사입니다. 중국의 옥공예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옥장과의 만남을 기다려왔습니다. 대사의 작품에서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그의 작품은 대중성과 함께 작품성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통을 잇기 위해 중국에서도 옛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장인의 작품에서 또 한 번 중국 옥공예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전통 예술인데 가장 지금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현대의 선과 옛날의 그 전통선을 아주 절묘하게 잘 지금 엮어나가는 것 같아요. 언어는 달라도 두 나라의 옥장은 옥을 통해 소통합니다. 이번엔 한국 옥장의 차례입니다. 그의 작품에서 중국의 대사는 과연 무엇을 읽어낼까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 비해 한국의 옥문화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옥공예에 옥종주국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这个不好弄啊. 문득 한국 옥장의 기술이 궁금해집니다. 这个里面我刚刚也想，这个里面是圆形的，是怎么弄通的？这个是一绝活。 알고 싶으면 제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开玩笑的。不，真的不，我是真的很想，真的很想，有时间去韩国，真的，我一定会去登门去学习。 정말 한국에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希望到时候不要。 이번엔 제자와 손녀까지 대동하고 북경의 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중국 최고가의 작품이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옥장이 중국 최고의 작품을 만나러 온 건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을 드디어 만나는 순간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니 역시 대작은 대작입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중화불운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우리 돈으로 900억을 호가합니다. 현재 중국을 대표할 만한 초대형 옥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미륵 부처들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主要它就是一块宝玉石，一个翡翠玉石，整块这么大的翡翠质料玉石，这个是最主要的。还有雕刻方面呢，又是由国家级的工艺大师，由4个工艺大师雕了5年。 그러니까 역으로. 위에도 위에가 있는데 하필도 그게. 감탄도 잠시 작품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합니다. 옥에 새겨진 중국의 예술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작품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이어집니다. 미술에 철학이 없어요. 미술에 철학이 없고 눈이 부드럽지가 않고 꼭 무사다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인물은 제가 보기에 좀 약합니다. 부처님의 영안으로서는 좀 약하다는 얘기죠. 냉정한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이 작품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거대한 돌이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겠지요. 제자들과 함께 중국의 작품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나라의 옥예술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자존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품을 본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도 우리나라에 그 어떤 자존심적인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 것이냐 이제 구상도 되고.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을 청하는 이 밤, 지하 작업장의 불빛은 더 밝아집니다. 늦은 시간, 작업 중인 스승의 곁을 제자가 지킵니다. 벌써 23년입니다. 전통의 길을 가기 위해 옥장의 곁에서 온전히 옥을 익혀온 시간. 하루 종일 깎고 새겨도 옥은 그 변화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딘 흐름 속에서 이제야 스승이 가르친 인내함을 배웁니다. 이 정도에는 하나가 배울 곳이 없어 홀로 옥을 익혔던 스승에 비하면 그래도 운이 좋은 겁니다. 제자 역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는 실력을 갖췄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 위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이쯤에 하나 살짝 올려주면은 덜 지루워지. 이제 작품의 완성을 넘어 완전한 옥을 기대하는 스승. 그 가르침을 언제쯤이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따라하기 힘든 그런 다양한 기법들 또 그 끊임없는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무지나 다름없었던 이 옥공예 문화를 예술품으로 승화를 시켰는데요. 그 삶 자체가 감동이고 스승이 조금 못 오더라도 제자가 잘해버리면요. 역시 그래도 그 스승 밑에서 배워나서 확실하다고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거든요. 근데 스승 밑에서 이 제자가 나왔다고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공예 실습에 열중입니다. 이들이 깎고 있는 건 옥입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옥 공예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옥장은 이곳에서 후진들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끔 들러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들은 옥공예의 맥을 잇고 있는 옥장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저도 한 30년 가까이 해왔죠. 저도 해왔는데 아버님 밑에서 작업을 할 때도 보면은
오로지 작업이에요. 하루 24시간이면 주무실 거 한 뭐 6, 7시간 빼놓고는 오로지 옥 생각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옥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이제 저로서는 옥을 다루니까 옥으로서 이제 이 사회다가 이런 봉사의 일원이라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옥공의 그 문화가 이제 착근을 해서 이제 꼽히기 시작하는 때니까, 이게 많은 그 후배들이나 후손들이 보고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뭐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죠. 전통 옥공예의 맥을 잇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손으로 공예를 넘어선 옥예술을 꽃피웁니다. 옥청주국도 놀라는 대한민국의 옥예술에 이제 세계가 주목합니다. 장인이 갈고 닦아낸 한국의 전통,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문화, 옥공예 문화가 가히 세계적일 것이다, 자부합니다.